제네시스가 럭셔리 시장의 최상단을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르망 24시 내구레이스 현장에서 한 단계 진화된 X 그랑 컨버터블 콘셉트를 선보였고 한층 정교해진 소재와 디테일 그리고 레이싱에서 이어지는 서사까지 주목받는데요. 과연 제네시스의 X 그랑 쿠페 시리즈는 현실로 이뤄질 수 있을지 그리고 어떤 꿈을 꾸고 있는지 빠르게 알아보겠습니다. 제네시스 X 그랑 쿠페 콘셉트와 X 그랑 컨버터블 콘셉트는 지난해 서울 모빌리티 쇼에서 처음 공개됐습니다. 이 두 차량은 플래그십 세단 G90을 기반으로 한 투도어 럭셔리 콘셉트로 세단과 SUV 중심의 기존 라인업을 넘어 초고가 럭셔리 시장까지 확장할 여력이 있음을 보여준 사례로 남았죠. 그리고 이번 르망 무대에서 새로운 컬러와 디테일을 입은 컨버터블이 다시 등장하면서 이 프로젝트가 일회성 쇼카에 그치지 않을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네요. 먼저 디자인입니다. 역동적인 우아함을 가장 극적으로 표현하며 정확한 재원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G90을 기반으로 하는 만큼 5m를 훌쩍 넘기는 대형 GT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정말 보기 드문 세그먼트로 현존하는 모델 중엔 롤스로이스 스펙터 정도가 전무한 상황이죠. 과거에도 벤츠의 S클래스 쿠페나 CL클래스, 벤틀리 컨티넨탈 R 등도 존재했지만 이는 수익성이 보장되는 세그먼트가 아닌지라 이제는 전부 단종된 바 있습니다. 본론으로 돌아가 전면부는 제네시스의 상징인 두 줄 램프와 크레스트 그릴을 중심으로 구성되는데요. 최근 디자인 업데이트가 이루어져 글리브 하단 4개의 흡입구와 더욱 과감해진 범퍼 조형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외건인 윙백 콘셉트와 동일한 인상을 가져가는 듯하죠. 또한 후드 위에도 공기 구멍이 뚫려 고성능 차량임을 암시하네요. 측면에서는 이 차의 성격이 더 분명해집니다. 긴 후드와 뒤로 물러난 캐빈은 전통 그랜드 투어러의 문법을 따르며 하나의 고급 요트를 연상케도 하는데요. 처음 공개됐을 당시엔 앞핸더 볼륨이 다소 심심했지만 이번엔 오버팬더를 적용해 스포티한 맛을 더했으며 뒤로 갈수록 떨어지는 파라볼릭 라인으로 고급감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쿠페형은 트렁크를 살린 3박스 디자인으로 클래식한 느낌을 더했고 컨버터블은 오픈톱 구조를 통해 개방감을 강조했죠. 최근 공개된 이미지에선 지붕이 닫힌 모습도 공개되었는데 이렇게 넓은 공간을 하드탑으로 덮는다는 건 기술적 난이도가 매우 큰 것으로 평가받습니다. 이에 X 컨버터블이 양산된다면 롤스로이스 던처럼 고급스러운 소프트탑이 적용될 확률도 있어 보이네요. 새롭게 적용된 마그마 휠은 기존보다 스포티한 성격을 더합니다. 후면 역시 트렁크 리드를 다듬어 덕테일 스포일러가 장착된 듯 역동적인 모습이며 테일램프는 기존 G90과 공유하죠. 다만 실제 양산 시점에선 이 역시 바뀔 가능성도 있는데 G90 페이스리프트 모델에서 완전 일자의 두토어 램프가 포착됐기 때문인데요. 그럴 경우 마그마 GT 콘셉트처럼 완전한 11자 램프가 적용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단 범퍼에선 윙백과 같은 사선형의 쿼드 머플러가 포착됐네요. 두 번째, 실내입니다. 이는 양산 기대감을 키우는 또 다른 요소인데요. 단순 쇼카가 아닌 G90의 인테리어를 기반으로 양산이 가능한 형태로 제작됐으며 최근 공개된 차량에선 버버리가 연상되는 타탄 체크무늬 디테일을 더했죠. 또한 마그마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오렌지 컬러와 고려 청자가 생각나는 비추색 인테리어가 공개돼 한국적인 미를 담았습니다. 전체적인 레이아웃은 실제 탑승자를 고려한 4인승 GT에 가깝게 구성됐기에 뒷좌석 승객에게도 넓은 승차 공간을 제공하네요. 컨버터블에선 뒷좌석 헤드레스트 뒤로 경사로 같은 디테일도 볼 수 있는데 이는 공기 흐름을 개선할 뿐만 아니라 고급스러운 마감을 더해줍니다. 롤스로이스 실버 블랙도 연상되는 부분이죠. 세 번째, 재원입니다. 가장 큰 관심사일 텐데요. 현재 G90은 3.5L V6 트윈 터보 엔진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X 그랑 쿠페와 X 그랑 컨버터블이 양산된다면 단순히 기존 파워트레인을 얻는 것만으론 부족하다는 시각이 많습니다. 이 차가 겨냥하는 시장은 럭셔리의 영역인 만큼 단순 동력원이 아니라 브랜드의 체급을 증명하는 상징에 가깝죠. 그런 점에서 제네시스가 내구레이스용 V8 트윈 터보 엔진을 개발한 사실은 정말 의미심장한데요. 물론 이 엔진이 그대로 양산으로 이어진다고 단정할 순 없지만 V8 개발 경험을 쌓고 있다는 것 자체가 중요합니다. 과거에도 V8 타오 엔진이 있긴 했지만 이는 다가오는 전동화 시대에 발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과감히 단종된 바 있죠. 그런데 제네시스가 8기통이라는 카드를 다시 꺼냈고 이를 통해 모터스포츠에 도전한다는 것은 내구성과 규제 적합성 그리고 부족함 없는 성능을 시험하기 위한 수단으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레이스를 통한 검증이 충분히 이루어진다면 양산차로의 적용은 시간 문제일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네요. 과거보다 배기량은 낮추고 효율을 살린다면 500에서 600마력대 성능도 충분히 발휘할 것으로 보이지만 지금 이를 언급하기엔 다소 이른 단계로 판단되긴 합니다.
마지막 출시와 가격입니다. 우선 지금까지의 제네시스는 10만 달러 안팎의 프리미엄 차량을 파는 것에 그쳐왔지만 레이스를 통해 성과를 낸 뒤 그 기술과 서사를 담는다면 이때부턴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펼쳐지게 될 텐데요. 이는 1960년대 포드가 르망에서 페라리를 꺾은 이후 포드 GT라는 슈퍼카를 판매할 수 있던 배경과 정확히 일맥상통합니다. 제네시스 역시 르망에서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든다면 X 그랑 쿠페와 X 그랑 컨버터블 그리고 마그마 GT 같은 초고가 플래그십 모델 출시에 훨씬 강력한 명분을 부여할 수 있죠. 한편 이 두 모델은 양산이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앞서 말한 브랜딩과 사업 타당성 등 넘어야 할 산이 많기에 제네시스 측에서도 양산에 대해선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 들어 기존 모델의 디테일을 강화한 콘셉트 차량들이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기에 이래 시장 반응을 살피는 과정으로 해석하기도 하는데요. 만약 양산이 결정된다면 소량 한정 생산, 주문 제작 방식의 플래그십 GT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격 역시 기존 G90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 유력하며 20만 달러, 즉 2억에서 3억 원 수준을 바라보는 초고가 포지셔닝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죠. 지금까지의 제네시스가 빠르게 프리미엄 시장에 이름을 올리는 전략을 취했다면 앞으로는 모터스포츠와 럭셔리 모델을 통해 꿈을 파는 브랜드로 올라서려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180도 뒤바뀐 제네시스의 미래 전략, 성공으로 이어질지 그저 일장 춘몽으로 남게 될진 아무도 장담할 수 없지만 그 목표를 향한 실행력은 타이추종을 불허하는데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적어주세요. Cause